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네. 좀 피곤하시죠? 수요일 되면 언제 주말 오나. 주말은 굉장히 금방, 월화는 금방 갔고 목금은 언제 오나 이렇게 하시는, 그러나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도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아유, 문영열님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5,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손석희 맨날 그 커플룸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뉴스룸에서 네. 맨날 팩트체크 했는데 네. 왜 자기에 대해서는 셀프 팩트체크를 안 하나. 그래서 저희가 바이 안빵 뉴스가 안전빵빵이 손석희에 대해서 꼼꼼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특히 법률적으로 손석희는 어떤 점에서 걸릴 수가 있는가, 또 JTBC는 왜 이러나,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대통령 딸. 네. 문다혜 씨죠. 문 대통령 딸이 지금 갑자기 지난해 동남아로 이주를 했답니다.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여기까지 동남아에 네.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 이주를 했는데 왜 이주했을까요? 그런 이제 야당 의원이 지적하니까 왜 또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동남아로 갑자기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국민들은 네. 궁금합니다.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그렇게 취득세를 일부러 그렇게 2번씩이나 내가면서 그것도 파는 이상하고요. 것도 네. 뭐 빤한 겁니다. 네. 제가 물어봤더니 네. 사람들한테. 자, 세 번째는 그 김현철 씨 이제 사표를 얼른 받았죠. 왜냐하면 딸도 동남아로 이렇게 튀었으니까 이제 온 국민이 다 동남아로, 10대도 동남아 가고 5, 60대는 인도로 보내고, 이러면 이 나라에 누가 남습니까? 자기네들의 지지층만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동남아 네가 가라. 네, 어제 이제 세 사표를 번째 받았지만은 주제입니다. 말 많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네. 어제 예타라고 그러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그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던, 토공 경기를 공격하던, 그런데 선거 앞두고 전국을 토공 경기판으로 만들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문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공격하던 토공 경기를 본인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예타를 면제해줘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그냥 부어준대. 이게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오늘 재판을 받아야 될 김경수 지사가 전국 최고로 4조 7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해도 진짜 국민 우습게 보고 오만 방자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석희 꼼꼼한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팩트체크 해오셨죠? 네, 지금.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지난 월요일에 JTBC의 뉴스룸, 커플룸 말고 뉴스룸이 아주 시청률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5.6%. 그래서 평소와 다름이 없이 평소보다 훨씬 왜 올랐죠. 그런지 아세요? 네. 저도 들어가 봤어요. 이유는 뭐냐? 손석희 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본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이게 철판 깔았나, 강심장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보려고 한 됐던 거죠. 옆에 분들도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 때문에 본 거죠. 그것 때문에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저께 화요일에는 또 사람들한테 왜 봤냐. 그러니까 뉴스 보려고 본 게 아니다. 나 원래 손석희 싫어하고 또 이 뉴스 싫어해가지고 안 보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떤가 남들이 하도 뭐라고 해갖고 많이 사갔네. 완전히 네.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네. 저렇게 사람이 거의 일주일 새에 폭삭 그렇게 늙을 진짜, 수도 있나. 이런 거 보려고 저도 했다잖아요. 그걸 느꼈는데 네. 정말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마음고생 심하겠지요. 네. 자, 목소리도 떨리고, 그 다음에 멘트도 그렇게 그냥 좌잘좌잘하고, 왜 저렇게 멘트를 길게 하나 했던 사람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더라고요. 짧았어요. 늦으셨구나. 네. 그럼요. 사실 제가 손석희 씨를 이제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기자가 할 말 다 해버려요. 원래 MC 멘트는 리드 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리포트 보게 만드는, 그런데 기자가 할 결론, 리포트의 결론을 다 잘잘잘잘 이야기해버려요. 본인 한 네. 1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뭡니까? 게다가 MC의 가장 부도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기자가 리포트에서 가장 멋진 말을 써요. 핵심을. 그걸 차용해서 자기가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기자는 뭡니까? 저도 MC 해봤지만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기자가 이 문장 기자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문장인 거다. 그건 기자한테 몫은 남겨줘야죠. 본인의 제작품인데.
그런데 그렇죠. 손석희 씨는 막 써버려요, 그걸. 그래서 자, 본인 폼 잡기 위해서 어린 기자들이 한 걸 참 자기가 따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네. 들었었는데 어제는 아유, 조용히 짧게 하시더라고요. 네, 따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우리 품위에는 안 맞습니다. 아, 이제 기자들 그런 그걸 말씀을 좀, 또 네, 쓰시고 네.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안나푸르나가 어딘지도 모르시면서 제가 저희끼리 저는 농담한 겁니다. 안나푸르나 제가 산을 갔었기 때문에 네팔에 갔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께 그러면은 일단 JTBC에서는 안나경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댓글도 수집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언론사상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있는 걸 겁니다. 네. 어떻게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위협을 합니까? 자기들이 취재해 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JTBC는 참 희한한 아주 해괴한 언론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다는 거는 뭐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를 하면 청와대는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언론사에서 이런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입장문을 보니까 손석희는 또 빠지고 안나경에 대해서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어봤더니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손석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놈의 JTBC 나 없으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나의 일이 알려지면은 회사도 큰 타격을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멘트를 어떻게 더구나 손석희의 그 실제 음성으로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한테 일단 물어봤습니다. 첫째, JTBC가 당사자가 아닌데 고발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의 말은 일치했습니다. 첫째,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발은.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고소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JTBC는 왜 당사자인가? 즉 JTBC는 손석희하고 우리는 함께다. 그러니까 JTBC 이퀄 손석희다. JTBC는 손석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JTBC가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JTBC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아는 언론인들, 전직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인데 뭐 기업에도 가 있고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손석희 나오는지 막 실시간으로 막 체크를 우리끼리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거 보고 한 언론인이 야 아무리 언론이 땅에 떨어졌지만 저럴 수가 있는가. JTBC는 손석희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기업에서 위기관리를 하는 어떤 전직 기자가 위기관리도 안 돼 있지만은 이건 오너가 무슨 손석희하고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책을 잡혔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석희가 읍소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경찰 수사 들어가니까 그래도 내가 JTBC의 사장의 신분으로 받게 해달라. 즉 국회의원들의 여러분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구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JTBC가 할 수가 있다.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민사로, 형사로는 물론 고소, 고발 이렇게 끝나지만 민사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커플룸, 아니 뉴스룸에 이게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청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김웅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김웅은 취재하는 공익의 입장에서 이걸 다뤘다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이렇게 해갖고 고소, 고발을 한다. 고발을 하지만 고소를 할 수가 없고 민사상 책임은 누구한테도 사실 묻기가 어렵다. 자, 팩트 체크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박 문제입니다. 지금 JTBC에서는 손석희의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협박죄를 즉 말하자면 공갈과 협박을 했다. 여러분 협박보다 공갈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 협박죄가 성립이 되느냐. 그 얄팍한 협박죄라도. 근데 공익 목적이고 그다음에 김웅 기자가 전 기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 취재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되면은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즉 예를 들면은 김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손석희의 가면, 손석희의 그 속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취재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죠. 가짜였는데 진짜라고 했던 거니까. 이런 점에서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김웅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 나는 보호하고 싶었다. 손석희를. 분명히 이런 뜻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손석희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김웅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아유 나도 리버럴 하고 그 선배도 리버럴 하고 나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싶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협박의 의도가 굉장히 희미하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치 3주를 이제 받은 거죠. 근데 한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잘만 구성하면은 폭행치상죄가 99% 성립된다. 이 전치 3주라는 거는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멍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의사가 전치 3주를 끊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 3주면은 의사들도 발부하는데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용도냐? 용처를 묻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 고발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주라는 거는 폭행치사죄가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할 때 JTBC는 손석희에 대해서 앞으로 거꾸로 반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보더라고요. 왜? 처음엔 손석희하고 이렇게 가다가 JTBC가 위기관리를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손석희한테 속았다. 손석희가 우리 JTBC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러면서 JTBC가 손석희를 상대로 거꾸로 말하자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배임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배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2억을 JTBC 이름으로 쏘아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변호사들 얘기로는 한마디로 배임, 횡령, 미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수라고 해도 이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희는 법적으로 매우 결론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결과가 다 있고 본인 입으로 다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으면은 그리고 이 녹음에 대해서 이거 불법 아니냐 막 미디어 어쩌고 해서 얘기하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왜? 손석희 본인에 대해서 하나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녹음을 한 김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 고발이 없이도 수사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아서 수사해야 될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 사람 때리고 멋대로 살아도 시청자와 우리 국민이 좋다고 하는 세상 아니다. 근데 어쨌든 좌쪽에 있는 좀비들은 존경합니다. 파이팅! 믿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제가 공익을 위해서 취재를 잘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그 JTBC가 현재까지 특히 이제 손석희 사장이 JTBC에서 무슨 용역 계약을 하겠다, 회사 차원에서 지금 무슨 뭘 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JTBC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손석희 씨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슨 용역 계약 하기로 했다, 회사에 넘겼더니 무슨 기획취재팀인가 탐사보도팀에서 이건 아니라고 한다. 1년에 이 회사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과연 그게 손석희 씨 이야기 한 건지 아닌지 했다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보였는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 궁금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손석희 씨는 어찌됐든 고소고발에 들어갔고 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네. 피의자가 방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그것도 폭행 사건은 다른 사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사실관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건 엄연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내세운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석희 씨가 스스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회사를 위해서 정말 JTBC를 사랑한다면은 정리된 다음에 나 복귀하겠다. 이 수사 기간 동안은 내가 물러나겠다. 이게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JTBC 앵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비겁한 거죠. 손석희 씨가 그렇게 말했던 정의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협박 공갈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조사가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관점이 틀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 하더라도 다르고 다르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 김웅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이런 제안이 왔길래 아니다. 나 그거 말고 다른 걸
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손석희 씨는 아니다. 그렇죠. 그걸 협박을 했더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이번 사건의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경찰은 아마 공갈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이제 수사란 게 형평성 문제를 또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 이제 걸려 있고, 그러나 그 문제는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폭행죄, 그것은 이제 명백하지요. 왜냐하면 녹음에서도 뭐 아팠냐 뭐 이런 인정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요. 때린 건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손석희 대표가 앵커가 네.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물론 제 경중이 벌금형으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빠져나가기 어렵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JTBC가 보다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하고 손석희 씨는 JTBC 진행자 자리에서 일단은 본인 말대로 정말 명백하게 죄를 지지 않았다면 일단은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언론인의 본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다 전직 언론인끼리 이제 먹으면서 도대체 JTBC 기자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왜냐하면은 이 뉴스라는 거는 손석희의 뉴스가 아니고 손석희 게 아닙니다. 뉴스룸은 JTBC 기자들의 뉴스룸인데 이렇게 뉴스룸을 더럽혀도 또 뉴스룸을 이렇게 신뢰를 추락을 시켜도 가만히 있다는 게 저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JTBC 네. 노조 같은 데서 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은 이 정도 네. 사안이라면은 특히 대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근데 왜 손석희 씨가 그 과천에 그 주차장에 왜 갔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손석희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노말한 이유로 갔다. 근데 나 이거 알려주면 바보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순 어머니 모시고 네. 오셨다는데. 아니 그게 왜 바보가 돼요? 효자 되는 거지. 효자죠. 아니 구순 노모를 밤 10시에 드라이브 시키기 위해서 모시는 건 진짜 효자죠. 그렇죠. 그거 웬만한 사람 거기다가 못합니다. 그거. 스릴도 막 그냥 앞좌석에다 조수석에다 태우고 막 스릴 있게 막 그 레카차하고. 어머니를 앞차로 네. 모시고 다닌 것도 아유 그거 참 그 어머니가 참 네.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인터넷에서는 손석희 씨가 아주 노말한 거다. 근데 내가 이거 알려주면 바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혜를 모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손석희는 포켓몬고를 하러 갔다. 왜냐? 그 과천이 원래 포켓몬고의 성지였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 이거 알려주면은 바보 돼. 아주 노말한 거야. 그러니까 애브노말한 아주 그 네, 변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네. 자기 아주 노말한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네. 뭐 화장실 간 것도 아니래잖아요. 네, 거기는 화장실 없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포켓몬고를 하러 갔다. 네, 굉장히 저도 이제 가보진 않고 묘상 기사를 쭉 봤더니 네. 정말 등산로 입구에 있는 뭐 등도 없는 캄캄한 네. 뭐 주차장도 밑이 땅으로 돼 있는 그 네.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자, 포켓몬고 이 팩트 체크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네티즌들의 농담을 하러 해드렸습니다. 자.